암 치료비 플랜 중 전설의 보험이라고 불렸던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특약이 판매 중단이 되면서 이 특약을 대체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암 치료비 보험은 그 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 보장 내용도 강하고 구조도 심플한 상품이에요. 무엇보다 고액의 비급여 항암 치료비까지 대체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손보험이나 기존 암 진단금 보험과는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30세 남성 기준 월 8,360원, 50세 남성도 17,030원밖에 안 되는데요. 비갱신형에 10년 동안 최대 5억 원까지 보장이 되니 가성비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상품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손보험 있으니까 뭐 암치료비도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같은 제도 덕분에 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비급여 치료비 그리고 급여 항목 내 전액 본인 부담금 항목이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병원에서 우리가 받는 진료비 영수증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진료비는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급여 부분의 일부 본인 부담 항목이고요. 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부담하고 환자가 일정 부분만 내는 항목이에요. 두 번째는 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이에요. 이건 헷갈리기 쉬운 구조인데요. 급여 항목 안에 속하지만 어떤 사유에 따라 환자가 100% 전액 부담해야 하는 치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1박 2일 단기 입원, 선택 진료, 보호자 없는 병실 등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마지막이 비급여 항목인데요. 이건 아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예요. 대표적으로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 암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고가의 치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이 전액 본인 부담 비용이나 비급여 항목은 국가 제도나 실손보험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비급여 치료비를 정액으로 보장해주는 암 치료비 보험인 거죠. 이 암 치료비 보험은 정말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핵심 특약은 딱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암 특정 치료비 특약, 두 번째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은 암 진단 후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이 3가지 중 한 가지만 받아도 2천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이 돼요. 이때 항암 약물 치료에는 기존 화학 항암제부터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호르몬 항암제,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카티 치료까지 포함이 돼요. 항암 방사선 치료에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정위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 고급 방사선 치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약인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은 암 진단 후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만 받고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특약은 지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2 특약은 중복 보장이 됩니다. 즉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 암 특정 치료비 특약에서 2천,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 3천, 총 5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 아산병원의 암 치료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실제로 치료 건수에서 어떤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수치만 봐도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단순히 수술만 받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나 수술 없이 항암 치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처럼 실제 치료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 2가지 특약을 최대 가입 금액으로 설정했을 때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 진단이 되고 수술과 항암 약물 치료를 동시에 받았을 경우 암 특정 치료비 특약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 3천만 원, 총 5천만 원 지급되고요. 2년차 때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비급여로 진행했을 때 마찬가지로 각각 특약에서 5천만 원 지급되고요. 그 다음 해엔 항암 약물 치료만 단독으로 진행했으면 2 특약 모두에서 해당되니까 총 5천만 원 지급. 마지막으로 수술, 방사선 치료만 받고 약물 치료는 받지 않았다라는 경우에는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는 지급이 제외되기 때문에 암 특정 치료비 특약에서만 2천만 원 지급. 이처럼 약물 치료가 핵심이고 실제로 제 고객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특히
비급여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보험 구조는 실제 지급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유사암 보장 구조예요. 기존 암 진단금 중심 보험에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같은 유사암은 일반암의 20% 정도 수준만 가입이 가능한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암을 1억 가입했으면 유사암은 2천만 원 정도 가입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암치료비 보험은 또 달라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같은 유사암도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중 어떤 형태로든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면 암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해줍니다. 즉 어떤 암에 걸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인 거죠.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기준으로요. 30세 남성은 8,360원, 여성은 9,540원, 만원도 채 되지 않고요. 40세는 남성 11,410원, 여성은 11,950원, 50세는 남자 17,030원, 여자는 12,850원입니다. 50세 남자도 2만원이 채 안 되는 만큼 보험료 부분에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급여에 대한 의료비는 보장해주지 않고 비급여에 대한 보장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병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간평고지형 상품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서 기존에 보험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실 수 있어요. 암치료비 보험은 비급여만 보장한다면서요? 그럼 급여 항목 치료비는 부족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 항목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국가 제도와 실손보험으로 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호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장 체계가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는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암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95%를 국가가 지원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단 5%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내야 할 금액은 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참고로 암 외에도 여러 질환에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처럼 질환에 따라 혜택이 다르기는 하지만 암은 가장 긴 5년간 95%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산정특례제도 5%만 부담해도 그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또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인데요. 2025년 기준 상한액을 보면요. 예를 들어 내가 4에서 5분이라면 연간 본인 부담금 170만 원을 넘는 순간 그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급여 항목에서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요양병원에서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 별도로 더 높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에서 5분이 기준 요양병원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은 240만 원이에요. 그리고 3단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상한제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준비한 실손의료비 보험도 빠질 수가 없겠죠.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20%를 본인 부담, 80%는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때도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예요. 2025년 기준으로 실손보험에서 내가 내야 할 급여 항목이 자기부담금 상한액은 연간 200만 원이에요. 즉 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으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금액은 1년에 최대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암 진단이 되면 산정특례로 급여 치료 시 9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내가 낸 5% 중 연소득 기준으로 초과분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로 환급받고요. 남은 비용 실손보험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급여 항목은 이렇게 3중 보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비싼 돈 주고 추가 특약을 넣지 않아도 이미 제도적으로 아주 잘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비급여 암치료비 보험은 비급여에 집중을 한 구조고요. 급여 항목을 제외한다고 해서 보장의 공백이 생기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점. 오히려 진짜 내가 사비로 부담하게 될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대비하는 설계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암치료비 보험은 연간 최대 5천만 원, 10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정액 지급해주고요. 유사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치료 기준으로 보장받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만 받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하고 비갱신형의 월보험료 10,000원 전후로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급여 항목은 실손과 국가 제도로 커버 가능하고요. 단순히 암 진단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받는 현실에 맞춘 설계라는 점에서 진단비 보험을 보완하거나 갱신형 특약을 해지하고 대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험이라는 건 꼭 필요한 위험만 제대로 대비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암 치료비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리스크, 바로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 보험신호등에서는 32개 보험사의 상품을 전부 비교해보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상담 링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보험신호등의 이지현 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